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위클리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리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이 심장합병증 유발 위험성이 제기돼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취소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리킨의 코로나19 국내 임상 시험이 중단됐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이 미국 모더나 백신 관련 소식인데요. 예.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 검증 자료가 이르면 11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마지막 소식은 염증 치료제의 코로나19 사망률 감소 내용인데요. 염증 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35%가량 낮추는 것으로 해외 임상에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주 이슈 세 가지 들어봤는데요. 저는 영국에서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염증 치료제 소식이 가장 눈길을 끕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한창인데요.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윤선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한다. 바로 IT와 이 바이오 기술, BT의 융합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먼저 기존의 그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연구 개발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하나의 혁신 신약 물질이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에서 15년의 개발 기간과 약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실패 시 기회 비용이라든지 그 시행착오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을 때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학습하고 거기에 대한 예측 모델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한다면은 시간과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신약 개발의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개발 비용이나 기간이 어느 정도로 단축되는지 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다가 학습을 시키는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여러 곳에서 수집을 하고 예.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예측의 정확도도 높아지는 예.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그 컴퓨팅 파워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이 슈퍼컴퓨팅 센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예. 네. 데이터는 제약 회사들과 연구소들과 협업을 하면서 공동 개발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협업을 진행했었던 한 회사의 경우에는 한 2년 정도쯤 그 타겟에 대한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치료제의 도출이 실패했었던 회사가 저희와 협업을 하면서 6개월 만에 그 도출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그 전에 그 실패의 그 학습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빨리 도출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뭐 코로나19 대상 약물 재창출을 저희가 그 진행을 했었는데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 구조가 올해 2월 초에 공개가 되고 나서 저희가 컴퓨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들어간 시간은 한 2주 정도였었고 예. 거기에 나온 예측치들을 실험 검증을 하는데 한 4주에서 5주. 예. 그래서 총 6주 정도의 시간 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 과정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또 약물 재창출, 요즘 드러그 리포지셔닝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관련해서도 이 전략을 통해서 코로나19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럼 어떤 후보 물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물론 이 물질은 약물 재창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승인받아서 사용되고 있던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용도 특허를 출원을 한 상태이고 예. 특징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세포 검증 실험을 저희가 국가기관과 공동 연구로 진행을 했었을 때 네. 최근에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었던 렘데시비르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의 세포 억제능을 도달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호흡기 질환의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예. 안전성 측면의 데이터가 꽤 오랫동안 검증이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물질은 경구제이기 때문에 주사제밖에 존재하지 않는 렘데시비르와 비교했을 때는 환자들이 복약 편의성은 조금 증가되었다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막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앞으로의 연구 개발 그리고 임상 시험의 계획도 설명해 주시죠. 이에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거는 신약이 아니고 기존에 재창출한 존재하는 것이죠? 물질을 사용 용도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 임상 시험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상 이상을 위해서는 동물 실험 데이터가 필요한데 예. 세포 검증 실험을 공동으로 실행했었던 국가기관과 후속 동물 실험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마도 결과는 7월 중에는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임상 개발과 관련된 후속 조치는 저희가 임상 개발과 관련된 역량이 있는 다른 제약회사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업하는 회사들을 탐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좋은 결과가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고요. 예. 이 지금 미국의 아토마이즈라는 인공지능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 만에 에볼라 신약 후보 물질 2개를 찾아냈었거든요.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약을 찾겠다. 예. 이런 회사들이 많이 늘고 있고 예. 기존에 있던 대형 빅파마들, 대형 제약사들도 그런 AI 업체에 막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본다면은 어떤 제약업계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좀 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최근 한 5년 정도 사이에 꽤 많은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업체들이 많이 창업이 됐습니다. 예. 글로벌하게. 예. 그리고 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좀 앞서 나가는 회사들은 다국적 제약 회사들과 협업을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그런 형태로 공동 개발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되고 있고 저희가 집계된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개 가까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한국에도 최근에는 2자릿수를 찍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거의 맨 처음 창업된 회사 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에도 2자릿수나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인공지능이 발굴한 후보 물질이 미 FDA에서 최종 승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물론 이 업종 자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약이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몇 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비교적 신생 산업이고 그리고 이 물질이 도출을 인공지능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약 바이오 개발의 규제와 관련된 프레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 일단 환자들한테 대한 안전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것을 입증을 해보여야 되고 임상 시험도 해야 되고 네. 이 부분에서 정형화된 접근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그리고 그동안 비용이 또 얼마나 들지 알 수 없는 게 바로 신약 개발 분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 신약 개발 분야에서 어떤 타임머신 같은 존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만큼 잠재력인 큰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테카바이오 윤선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